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페라 한눈 팔기 김창곤의 한스푼 TV입니다. 이제 저희들은 2021년 끄트머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한 해가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 중심에 있다니 믿기지가 않네요. 특별히 올해는 마무리를 김창곤의 한스푼 TV와 함께 편안하게, 평온하게, 시크하게, 행복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시죠? 자, 저번 영상은 돈조반니 1막 피날레 춤곡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영상은 돈조반니 2막 피날레에 나오는 저녁 식탁용 음악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돈조반니가 저녁 식사 준비를 하게 된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동묘지신에서 돈나 안나의 아버지 죽은 기사장의 무덤에 있는 석상이 네가 없는 것도 끝날 것이다, 새벽 전까지 라고 돈조반니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 목소리를 들은 돈조반니는 대뜸 오늘 저녁 식사를 초대합니다. 석상은 흔쾌히 받아들이죠. 그래서 돈조반니의 저택에서 하인들이 분주히 저녁 식사 준비를 한 후 돈조반니가 식사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돈조반니의 죽음 직전의 편안함, 마치 태풍이 오기 바로 전에 고요함 같은 느낌입니다. 상당히 유명한 씬이죠. 유명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4차원인 모차르트가 보통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오페라에 적용했기 때문이죠. 엉뚱하기 짝이 없는 모차르트는 그 당시 상당히 유명했던 세계의 오페라에서 음악을 가져와서 익숙한 기존 선율을 인용함으로써 아주 기발하게, 독특하게 코믹한 효과를 내게 됩니다. 게다가 마지막 세 번째 음악의 선율은 자신이 직접 작곡한 오페라 휘가로의 결혼에 나오는 휘가로의 억수로 유명한 아리아 농변드라이, 더 이상 가지 못하리, 더 이상 날지 못하리 의 선율을 따서 더욱더 재미가 더하게 됩니다. Non pendrai farfallo né amoroso, notte giorno d'intorno girando. 딱 여기까지만 이렇게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더라고요. 그럼 이제부터 좀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대가 많이 되지? 여러분들의 기대가 피부로 느껴지는군요. 이 뭔 소리야? 자, 모차르트가 하도 많은 유명한 선율 중에 왜 이 아리아 선율을 선택했을까요? 그냥 아무거나 골랐을까요? 랜덤으로 해? 궁금하시죠? 어림없는 소리. 안 궁금하시다고요? 에이, 뭐라합니까? 깊은 뜻이 있으니까 끝까지 잘 한번 들어보이소. 먼저 휘가로의 결혼 오페라에서 이 아리아를 어떤 상황에서 부르는지 살펴봐야겠습니다. 저의 채널에 헤아릴 수 없는 영상들 중에서 고시판 뚜떼 제목 영상 오른쪽 상단을 클릭하시게 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게 되면 휘가로의 결혼에 나오는 몇몇 인물 성격과 그리고 삼중창에 대해서 간략하면서도 자세하게 설명이 나옵니다. 삼중창과 바로 이어져서 휘가로의 아리아가 나오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고 오시는 편이 이해하시는데 좋습니다. 편집 영상 기술이 많이 들어가서 아주 이해하기 쉽게 시청할 수 있을 겁니다. 혹시나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진짜 간단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방에 수잔나와 케로비너가 있었는데 백작이 들어와서 케로비너는 어제리에 숨습니다.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들통이 다 드러난 후에 백작은 자신의 양점을 케로비너에게 들켜버렸다는 사실에 초조해 합니다. 이때 마을 사람들과 함께 휘가로는 백작이 초약권을 폐지함에 사냥하면서 들어옵니다. 아참, 초약권에 대해서도 찍은 영상이 또 있습니다. 영상 제목은 휘가로의 결혼 초약권입니다. 흥미로운 역사적 사건과 연관이 있어서 지루하지 않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어서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백작은 마을 사람들과 휘가로에게 감사하는 척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백작을 칭송하면서 무대에서 나갑니다. 한편 수잔나는 휘가로에게
백작이 궁전에서 케르비노를 쫓아보냈어 라고 말합니다. 케르비노는 백작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백작은 군대에 장교 자리가 비었으니 당장 입대하라 고 케르비노에게 명령합니다. 케르비노는 더 이상 여자들을 꼬실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피가로가 케르비노에 대해서 아리아 논변드라이 너는 더 이상 가지 못할 것이야 를 부르게 됩니다. 이제 밤낮으로 더 이상 여자들을 유혹하러 다닐 수 없고 오히려 군대에서 혹독한 훈련을 받을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아리아는 피가로가 케르비노에게 더 이상 연애 행각을 못하게 됨을 비꼬는 노래입니다. 자, 중요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것은 케르비노 신세와 같이 돈조반니도 그의 연애 행각이 끄트머리에 와 있다는, 종말에 와 있다는 것을 암시한 아주 적절하고 기막힌 비유인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기쁜 듯이. 자, 그럼 나머지 두 개의 음악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재밌습니다. 끝까지 한번 시청해보이소. 참, 그리고 오페라에 적용된 음악은 저작권 때문에 제가 더보기란과 댓글 고정란에 링크해 놓겠습니다. 클릭하셔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삥삥. 돈주반니는 잘 준비된 만찬에서 풍악을 울려라 라고 명령하고 식사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무대 위에 마련된 밴드에서 음악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잘 알려진 음악이 연주되는 것이죠. 노래 제목은 오 꽝똥시 벨 주빌로라고 합니다. 이 선율을 들은 하인 레포렐로가 고사라라 라고 말합니다. 오페라 제목을 언급한 것인데 완전한 오페라 제목은 우나 고사라라입니다. 그대로 해석해보면 하나의 드문 것이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희극 오페라입니다. 이 오페라 초연을 피가로의 결혼과 똑같은 비엔나 부르크 극장에서 했습니다. 그 당시 엄청나게 인기 있는 오페라였습니다. 얼마나 인기가 있었냐면 피가로의 결혼이 공연을 2번 했을 때 우나 꼬자라라는 무려 78번을 했습니다. 우와, 차이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나죠. 물론 피가로의 결혼이 공연을 많이 못한 이유는 궁정음악 감독이었던 살리에리가 모차르트에게 질투심이 상당했기에 방해를 한 것도 한몫을 했고, 그리고 내용이 귀족 사회를 풍자한 내용이라 귀족들이 그리 좋아할 리 만무했겠죠.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이 우나 꼬자라라 오페라는 워낙 인기가 상당해서 비엔나 시민들이 오페라에서 입었던 무대 의상들을 똑같이 따라서 입었다고 합니다. 패션 유행까지 선도할 정도였으면 인기가 어마어마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죠. 이 정도면 만약에 제가 모차르트였다면 아마도 질투심에 다른 오페라에서 가져올 법한데요. 예상외로 모차르트의 마음은 넓은 것 같군요. 그리고 이 작곡가는 비첸테 마르틴 이 솔레르라고 스페인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대본가가 로렌조 다 폰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요?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돈조반니 오페라 대본가와 동일 인물이죠. 저의 내피셜이지만 로렌조 다 폰테가 이 음악을 넣는데 한몫했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자, 이거 듣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돈조반니 오페라에서 적용된 음악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더보기란이나 댓글 고정란에 링크한 것을 클릭해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가사만 틀릴 뿐이지 선율은 똑같습니다. 두 번째 음악을 들은 레포렐로는 에비발리티 간티, 다투는 자들, 싸우는 자들 만세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대사만으로는 오페라 제목을 잘 알 수 없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 오페라의 온전한 제목은 좀 깁니다. 프라 이 두에 리티간티 일 테르소 고데, 2명의 다투는 자들 사이에 제3자는 즐긴다, 2명이 싸우는 사이 제3자는 즐긴다, 뭐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속담을 제목으로 한 것 같네요. 재밌는 희극 오페라입니다. 작곡가는 주세페 사르티입니다. 오페라 돈주반니는 초연을 헝가리 프라하 국립극장에서 했고, 후에 이태리 밀라노 스칼라 극장에서 처음 공연했을 때 그 당시 작곡가 주세페 사르티는 밀라노 두오모 성당 음악 감독 재직 중이었다고 합니다.
스칼라 극장 바로 근처에 있는 밀라노 두오모 성당은 개인적으로 성당 중에서 넘버1으로 꼽을 정도로 아주 멋있고 화려하고 게다가 웅장하기까지 합니다. 아무튼 노래 제목은 꼬메 운 아니엘로, 한 마리 어린 양처럼 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돈주반니 오페라에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돈주반니 오페라 2막 피날레 마지막 만찬에서 저녁 식탁용 음악을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모차르트의 엉뚱함과 기발함이 잘 나타난 것 같습니다. 자신의 작품에 재치있고 고급스러운 장난처럼 재미를 넣은 느낌이죠. 관객들도 가벼운 신선함을 느꼈을 것 같네요. 박수를 보냅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작곡가는 죽어서도 모차르트에게 100번, 1000번, 10,000번이라도 감사를 해야만 되겠군요. 모차르트의 오페라를 통해서 그들의 이름이 그나마 오늘까지 회자되는 이유이지요. 이상 김창곤의 한스포TV 오페라 한눈 팔기였습니다.